안녕하세요, 최승현입니다. 시작부터 많이 놀라셨죠? 이 심폐소생술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전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한 해 우리나라에서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람은 2만 8천여 명. 교통사고 사망자가 7천 명에 못 미치는 것과 비교할 때 교통사고 사망자의 4배가 넘는 사람이 급성 심정지로 사망합니다. 심폐소생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안전벨트, 에어백만큼이나 필수적인 것이죠. 심폐소생술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하여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정지가 발생하고부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치가 되어야 하죠. 5분. 심정지 발생부터 늦어도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시작돼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환자의 뇌 손상은 점점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은 구급대원도 의료진도 아닌 심정지 발생 환자의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이 시작해야 합니다. 심정지 환자를 일상으로 돌려놓는 결정적인 역할은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 즉 최초 목격자가 맡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마다 발생하는 2만 8천여 명의 심정지 환자 중 생존율은 단 4.4%. 100명 중 단 4명만이 생존합니다. 모른다는 이유로, 잘못될까 두렵다는 이유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심정지의 53%는 다른 곳이 아닌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이 내가 망설이는 사이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5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방법이 조금 다르더라도 잘 해낼 자신이 없다 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 또 혹시 환자가 잘못된다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음에 이르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일반인의 응급처치에 대한 책임은 법률로 보호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요. 이제부터 함께 심폐소생술을 배워보겠습니다. 저에게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시작해볼까요? 눈앞에서 벌어진 위급한 상황.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환자가 심정지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겠죠. 이제부터 강사가 하는 대로 잘 따라한다면 당황해서 실수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환자를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려요? 먼저 환자의 양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으로 호흡하는지를 살피세요. 축 늘어져 움직임과 호흡이 전혀 없는 것이 심정지 환자의 가장 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를 고는 듯이 또는 헐떡이는 듯이 느리고 불규칙한 호흡을 보이거나 쓰러진 직후 짧게 경련을 보이는 것도 심정지 증상일 수 있습니다. 10초 안에 잘 관찰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심정지 환자로 판단되면 재빨리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직접 가리키면서 진지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거기 안경 쓴 남자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모자 쓴 학생 자동 제사등기 가져다 주세요. 함께 해보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거기 안경 쓴 남자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모자 쓴 학생 자동 제세동기 가져다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거기 안경 쓴 남자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모자 쓴 학생 자동 제세동기 가져다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거기 안경 쓴 남자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모자 쓴 학생 자동 제세동기 가져다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거기 안경 쓴 남자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모자 쓴 학생 자동 제세동기 가져다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거기 안경 쓴 남자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모자 쓴 학생 자동 제세동기 가져다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거기 안경 쓴 남자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모자 쓴 학생 자동 제세동기 가져다 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한 사람을 지적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119 신고와 함께 자동 제세동기를 요청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혼자서 심정지 환자와 맞닥뜨린 상황에서 119에 신고하는 방법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환자를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환자의 양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으로 호흡하는지를 살피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만약 심정지 환자로 판단되면 재빨리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혼자 있다면 직접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와 정확한 위치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119죠? 여기 의식이 없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대한아파트 101동 3호요. 그리고 만약 가까운 곳에 자동 제세동기가 설치돼 있다면 즉시 가져와 사용하십시오. 자동 제세동기가 없다면 119 구급대를 기다리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경우에 따라 119 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119 구급대의 지시에 따르세요.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죠. 게다가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럴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쓰러지면 119가 아니라 다른 가족에게 먼저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 어머니,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고 말이죠. 시간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또 자가용으로 환자를 직접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동안 환자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으로 호흡하는지를 확인한 뒤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해야 하는 곳은 119.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함께한 여러분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겠죠? 이제 심정지가 일어난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차례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긴장 푸시고요.
멈춘 심장을 대신해 여러분의 두 손으로 환자의 몸에 혈액을 펌프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강사의 지시를 따르면 금방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해 볼까요? 우선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힌 뒤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환자의 윗옷을 벗겨 가슴을 드러내 가슴 압박이 쉽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슴 중앙, 바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 가슴 중앙에 손목과 손의 경계선 바로 윗부분, 즉 손바닥의 두툼한 부위를 댑니다. 이 부위를 손꿈치라 칭하겠습니다. 가슴 중앙에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갠 뒤 손가락은 깍지를 껴서 환자의 가슴에 손꿈치만 닿도록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곧게 펴 어깨와 팔꿈치, 손꿈치가 수직이 되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가슴 압박입니다. 환자 가슴을 5에서 6cm 깊이로 수직으로 누릅니다. 압박 후에는 가슴이 원래의 위치로 올라오도록 힘을 완전히 빼줘야 합니다. 이렇게 1분에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30회 반복합니다. 큰 소리로 숫자를 세면서 말이죠. 함께 해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가슴 압박을 시행함으로써 이제 환자는 어느 정도 위험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되짚어볼까요? 가슴 중앙에 손꿈치를 놓고 손바닥 전체가 가슴에 닿지 않도록 깍지를 껴서 젖혀 올립니다. 그리고 팔은 수직으로 펴고요.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30회, 5에서 6cm 깊이로 가슴을 압박합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자동 제세동기, AED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공공장소나 아파트 등 사람이 많은 곳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은 나와 가까운 곳에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동제 세동기는 심장박동이 멈췄을 때 붙여만 놓으면 환자의 심장 상태를 스스로 분석해 필요에 따라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심정지의 원인이 되는 불규칙한 심장 리듬을 회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죠. 따라서 주위에 자동 재세동기가 있다면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그 전에 사용 방법을 알아두는 것은 필수이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이라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사각형의 박스를 열고 전원을 켜면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세요. 네, 이렇게 친절한 음성 안내가 나오네요. 패드를 붙이는 위치도 아주 잘 설명돼 있고요. 붙여볼까요? 안내대로 가슴 위쪽과 옆쪽에 붙이고 이제 기계에서 나오는 음성 지시에 따르면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동 재세동기 사용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만약 당신이 공공장소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여보세요. 한 사람에게는 119 신고를 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거기 안경 쓴 남자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모자 쓴 학생 자동 제세동기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자동 제세동기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동 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심폐소생술이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위 사람에게 가슴 압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져온 자동 제세동기의 덮개를 열고 기계의 전원을 켭니다. 기계에 따라서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전원을 켠 후에는 기계의 음성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를 붙이라는 기계의 첫 번째 음성 지시. 패드에 붙일 위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대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에 붙입니다. 가슴 압박은 멈추지 마시고요. 그리고 음성 지시에 따르세요. 패드 커넥터를 꽂으세요. 접촉 금지. 이때는 가슴 압박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충전 중. 분석이 끝나면 8조가량 충전이 됩니다. 이 시간에도 가슴 압박을 멈추지 마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제세동 버튼을 누르고요. 제세동이 실시되고 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세요. 만약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번갈아 가면서 실시해 가슴 압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동 제세동기에 전원을 켜고 환자 가슴에 2개의 패드를 붙입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는 환자에게서 떨어지고
지시에 따라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제세동 버튼을 눌러 제세동을 실시합니다. 이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세요. 어떠세요? 자동제 세동기를 가져와 뚜껑을 열었다면 이미 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쉽다는 거겠죠?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할 때는 환자와 장비는 마른 곳에 위치하도록 하고요. 또 가능하다면 패드 부착 표면에 물기나 땀은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세요. 자동 제세동기 작동 중 환자와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주의사항도 꼭 눈여겨보시고요. 이제 가슴 압박과 함께하는 심폐소생술의 또 다른 단계, 인공호흡을 배워보겠습니다. 준비해주세요. 먼저 한 손의 손바닥을 환자의 이마에 올려놓고 지그시 눌러 고개를 젖혀주고요. 다른 손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아래 턱뼈에 대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줍니다. 이때 손바닥이나 팔로 환자의 목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숨기를 막지 않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숨을 불어넣겠습니다. 이마에 댄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단단히 잡아 콧구멍을 막고 자신의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습니다.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곁눈질로 환자의 가슴 쪽을 쳐다보면서 1초 동안 불어넣고 떼었다가 다시 1초 동안 불어넣고 하는 식으로 2번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렇게 2번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데에는 10초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환자의 폐에 숨을 불어넣는 것은 환자의 혈액 속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일로서 생명을 불어넣는 일과 같습니다. 따라서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번갈아 시행하면 심폐소생술의 효과를 더욱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을 시행할 때에는 환자의 머리를 젖혀서 기도를 확보하고 코를 막은 후 1초씩 2회 숨을 불어넣는 것. 눈으로 가슴이 올라오는지를 확인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심폐소생술의 기본 과정을 배웠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지 않나요? 이제 눈앞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문제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다고 가정하고 전체 과정을 실습해 볼까요? 오늘 배운 내용 어떠셨나요?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심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크게 5단계의 중요한 처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요. 바로 신속한 심정지 확인과 신고, 신속한 심폐소생술, 신속한 재세동, 효과적 전문 소생술, 그리고 적절한 심정지 후 통합 치료입니다. 이를 생존 사슬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앞에 3단계는 심정지를 목격한 여러분이 현장에서 즉시 시행해야 할 응급처치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죠. 이제 보시게 될 8가지 수칙만 잘 지키셔도 심정지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흡연과 과음은 피하시고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심근경색증, 심부전, 부정맥 등의 치료는 당연히 필수겠죠. 특히 가족력이 있다면 미리 건강검진 받아두시고요. 또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 과격한 운동 역시 심정지를 유발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만약 가슴 통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119에 전화하시고요. 물론 심폐소생술을 배워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심폐소생술의 과정을 완벽히 마쳤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동작 하나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네요. 뿌듯하기도 하고요. 심폐소생술, 물론 내가 아닌 남을 위한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주기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두가 줄 준비가 돼 있다면 나도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서 받게 되겠죠. 이제 여러분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의 손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절대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심폐소생술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